자, 코딩의 기역부터 희읍까지 한번 알아보는 코딩 가나다 CSS 편이에요. 이번 시간에는 디귿으로 시작하는 CSS 속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. 자, 디스플레이 속성.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죠. 이 디스플레이는 표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. 그래서 이 모든 HTML 엘리먼트들이 어떻게 표시되느냐, 어떤 성질을 가지고 표시가 되느냐를 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. 자, 천천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이 예제를 통해서 디스플레이에 대해 설명을 해볼게요. 이 디스플레이 속성은 모든 태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질을 의미를 하는데 그 성질이 어떤 성질이냐? 디스플레이, 표시하다 이잖아요. 표시가 되는 성질이에요. 어떻게 표시가 되느냐? 그 부분을 구분을 지어서 카테고리화 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. 예를 들어 div이다. 이러면 걔는 블럭이다. 그리고 스팬이다. 라고 하면 걔는 인라인 태그다.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는 것이죠. 자, 확인 한번 해볼게요. 오른쪽에 눌러서 검사. 그러면 이 태그를 클릭을 했을 때 이 태그가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디스플레이 성질을 확인할 수가 있죠. 밑으로 내려볼까요? div는 디스플레이 블럭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. 자, 이 부분은 유저 에이전트 스타일 시트예요. 유저 에이전트, 사용자의 브라우저가 제공하는 스타일이다 라는 것이죠. 자, 이 부분이 블럭이기 때문에 div는 블럭의 성질을 가지고 표시가 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자, 그리고 H1 클릭을 해봤더니 이 부분도 디스플레이 속성이 블럭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.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. 자, 여기 있는 P 태그 클릭을 했더니 얘도 역시 디스플레이 블럭. 사실 거의 대부분이 이 블럭 형식, 그죠? 컨테이너, 박스, 즉 블럭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인데요. 무언가 담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. 컨테이너. 자, 그러면 여기서 이 P 태그 안에 있는 이 텍스트들을 일부분만 강조하기 위해 어떤 태그를 쓸까요? div를 썼다 라고 이렇게 한다면 요 div 안에 텍스트가 들어가 있잖아요. 그죠? 그리고 요 div를 강조니까 볼드 이런 식으로 했다. 맞죠? 볼까요? 자, 이렇게 밑으로 떨어져 버리는 걸 알 수가 있어요. 이 div는 블럭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텍스트의 일부분만 이렇게 선택을 한 용도로 쓰일 수가 없고요. 이 div 자체가 하나의 단락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. 이 div는 한 줄에 하나만 배치될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죠. 그래서 이 양 옆으로 그 무엇도 없지만 이 블록 요소 한 줄이 전체 한 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만 표현이 된다 라는 거예요. 자, P 태그에 블록 요소가 있는 것도 잘못됐고요. 그리고 이 텍스트의 일부분만 선택하는 용도로 div를 쓴 것도 잘못됐다 얘기할 수 있겠죠. 자, 그래서 어떤 태그를 써야 되느냐? 인라인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태그를 써야 된다. 맞죠? 블럭과 인라인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디스플레이 속성이죠. 스트롱 쓸게요. 스트롱이 가장 적합한 태그이겠다. 우선 인라인 태그이고요. 그리고 강조하겠다라는 의미가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멘틱 웹에 더 가깝죠. 저장하고 보게 되면 이렇게 디자인도 변화가 일어났어요. 디자인을 변경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스트롱 태그를 쓰면 안 되겠지만
우리는 기본 인라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태그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쓴 것이죠. 자, 스트롱을 클릭을 했더니 이 부분에 디스플레이 속성이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없네요. 대신에 폰트 웨이트, 볼드 돼 있어요. 두껍게 표시가 기본적으로 되기 위해서 있는 항목이죠. 그럼 디스플레이 속성은 어디 적혀 있느냐? 이 부분에서요. 자, 좀 크기를 키워보면 여기 컴퓨티드라고 되어 있어요. 컴퓨티드는 이미 계산이 끝난 값. 즉, 이 부분에는 적혀져 있지 않지만 정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값. 그죠? 뭐 디폴트 값도 여기 들어가 있겠죠. 눌러볼게요. CSS의 디폴트 값들이 쭉 다 적혀져 있는 것이다. 이 부분에서요. 디스플레이 여기 있죠. 인라인이라고 되어 있다. 디스플레이 속성은 아예 지정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 기본값이 인라인이에요. 그래서 이 스트롱은 인라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. 덕분에 얘는 텍스트하고 동급이다라는 거예요. 텍스트와 동급, 즉 이 텍스트와 텍스트는 가로로 배치가 되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걸 담는 그릇의 역할이라기보다는 그 텍스트 자체가 선택이 되게끔 하기 위한 그런 태그인 것이죠. 자, 그래서 스트롱한테요. 스트롱 볼드 해가지고 뭐 백그라운드 컬러 오렌지, 글씨색은 화이트, 뭐 이런 식으로 했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디자인의 변경이 일어난다는 것이죠. 자, 블럭의 특징은 굉장히 많이 알아봤기 때문에 그죠? 다른 영상을 통해서도 블럭의 특징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한 바 있어요. 근데 인라인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이번에 알아보죠. 인라인은요, 우선 텍스트의 양만큼 자동으로 너비가 설정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, 높이 또한 이 안에 있는 텍스트의 높이만큼 설정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. 자, 만약에 이 볼드라고 하는 이 부분을 내가 변경하고 싶다. width 300, height 300. 그죠? width, height를 변경하고 싶다라고 하면 자, 이렇게 되지가 않죠. 인라인의 특성은 width, height 자체가 명시가 될 수가 없어요. 왜냐? 이 인라인은 텍스트 기반, 한 줄로 쭉 작성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너비라는 개념 자체가 있을 수가 없죠. 제가 다른 방식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스트롱이 잘려서 뭐 여러 줄을 이렇게 선택을 하게 바꿨어요. 스트롱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. 맞죠? 볼까요? 여기서부터 여기까지. 이거는 한 줄이라고 표현을 하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너비라고 표현하지는 않다라는 거죠. 맞죠? 그렇기 때문에 너비 개념 자체는 존재하지 않아요. 그래서 width 값은 무시되는 것이죠. 그리고 height 값 또한 한 줄의 높이라고 하는 line height라는 개념은 존재하지만 height라는 개념, 어떤 박스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개념은 인라인 요소에 역시나 들어갈 수가 없겠죠. 자, 그리고 다른 거 마진도 한 20을 줘볼게요. 자, 주게 되면 자, 어때요? 이 부분에 마진이 생겼고요. 이 부분에 마진이 생겼어요. 박스의 개념이랑은 전혀 달라요. 이 줄에 길이를 가지고 있는 이 줄에 양 끝에 마진이 생기는 거지 위아래로 마진은 생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. 맞죠? 만약에 위아래로 마진이 여기 생기고 여기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줄 간격이 높아지게 되겠죠. 그런 거는 지원해 주지 않아요. 그렇게 하시려면 이 인라인의 하이트, 라인 하이트를 설정을 해 주셔야지 맞겠죠. 자, 그리고 패딩 20을 줘볼게요. 그러면 더 특이하죠, 얘는. 자, 패딩은 좌우가 먹고요.
상하단은 패딩이 시각적인 부분에 대해선 인지가 되는데 역시나 이 공간을 차지하지는 않아요. 이 공간이 차지되는 순간 요 인라인 요소는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이 떨어져 보일 테니까 그죠?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. 그리고 보더도 한번 해볼게요. 보더 오픽셀 솔리드 오렌지 레드라고 하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더가 작성이 된다. 근데 이 부분 잘려있는 게 되게 웃기죠. 그렇죠? 보더도 일반적인 블럭의 요소와는 좀 다르게 설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이렇듯 블럭과 L라인 양대산맥 디스플레이 양대산맥인 이 속성들은요 본질적으로 아예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. 그렇죠? 그런데 작업을 하다 보면 이 인라인인 요소가 블럭으로 바뀌어야 되는 경우가 덜어 있죠. 뭐 예를 들어서 A 태그 같은 경우 A 태그는 인라인 태그란 말이에요. 근데 얘는 뭔가 디자인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풀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보통 디스플레이 블럭이나 인라인 블럭 처리를 해서 뭐 디자인을 뭐 해나가죠. 자, 얘도 한번 해볼게요. 디스플레이 속성을 수동으로 내가 블럭으로 바꾸겠다. 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때요? 아까는 어떤 길이를 가지고 있는 라인 베이스였는데 텍스트 베이스였는데 이번에는 박스 개념으로 이렇게 생겼죠. 박스 개념. 컨테이너 박스가 된 거죠. 맞죠? 이 부분에서 가운데 정리를 되려면 얘는 이제 div와 동급이니까 여기 있네요. 마진 뭐 오토 좌오토 이렇게 하게 되면 역시나 가운데 정리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. 그죠? 그래서 인라인을 블럭이라고 하는 것과 완전히 구분지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. 자, 그리고 요거는 이제 테스트를 해본 거니까 잠깐 없애고 싶다라고 하면 디스플레이 속성을 블럭 말고 인라인 말고 이렇게 none이라고 줄 수 있겠죠. none. 아예 표시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. 이렇게 사라지게끔 만들어 두세요. 실제로 지운 거는 아니고 공간을 차지하지 않게끔만 숨겼다라고 보시면 되죠.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로는 있지만 표현을 하지 않은 거예요. 자, 그리고 요 이미지 있죠? 이미지도 태그니까 얘도 어떤 기본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죠. 오른쪽 키 눌러서 검사 이렇게 했더니 여기에도 역시나 디스플레이 속성이 지정되어 있지 않네요. 자, 그러면 컴퓨티드로 가서 또 봐야 되겠죠. 굳이 뭐 볼 필요 없어요, 사실. 무조건 이 디스플레이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인라인일 테니까. 자, 이미지는 인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자, 그런데 이 이미지는 너비, 높이 개념이 존재하는 애예요. 특이하게도. 그래서 디스플레이 속성은 인라인일지 몰라도 얘는 인라인이라고 취급하면 안 되고요. 인라인 하이픈 블럭. 인라인의 특성과 블럭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인라인 블럭으로 취급을 해야 맞는 것이에요. 자, 그러면 왜 인라인이라고 되어 있을까? 자, 인라인 블럭으로 되면 어떤 거를 담는 그릇의 역할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. 근데 이미지는 이렇게 단독 태그, 홀 태그, 닫아주는 태그가 존재하지 않는 이것 자체가 컨텐츠인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얘는 블럭으로 기본적으로 표현이 되지 않는 거고 브라우저에서 인라인이라고 취급을 하는 것 뿐이에요. 하지만 좀 특수 케이스인 거죠. 얘는 인라인 블록으로서의 어떤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.
그 부분도 유념해 주시면 좋겠네요. 자, 지금 보시면 디스플레이 속성을 딱 봤을 때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. 이 영상에서 이 디스플레이 속성, 엄청나게 많은 이 속성들을 다 알아보는 거는 사실 좀 불가능하고요. 방금 블럭과 인라인, 그리고 인라인 블럭에 대해서만 대략적인 설명을 한 것이에요. 인라인의 특성에 대해서는 이 CSS 타이포그래피 이론과 굉장히 연관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따로 특집으로 CSS 타이포그래피 특집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봐야 될 거고요. 그리고 디스플레이 테이블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역시나 좀 특수한 애들이기 때문에 좀 다른 코너에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오늘은 전반적인 내용들로만 한번 설명을 드려봤어요. 자,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지식은 인라인과 블럭, 그리고 인라인 블럭 요 세 가지니까 그 부분 정리를 잘 해서 자, 오늘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